누구는 리워드 해도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리워드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모두 헛소리입니다. 아니 당연히 리워드 진행 안 하는 마케팅 회사나 컨설팅, 전자책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리워드 하면 무조건 어뷰징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랑 파워링크나 홈페이지 만들어서 안전하게 마케팅 하시죠. 아니면 네이버 플레이스 컨설팅 받으시거나 전자책 읽어보세요. 이런 말 하면서 본인들 상품 판매하겠죠. 리워드 판매하는 마케팅 회사들? 아니 당연히 리워드 괜찮다고만 하겠죠. 리워드 해도 괜찮습니다. 리워드 트래픽 2만 건 130만 원에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리워드만 주구장창 판매하겠죠. 이러니까 마케팅이 사기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이 영상 업로드하면 수많은 마케팅 회사들이 저를 싫어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건 리워드의 정의, 네이버 시스템,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방식 이렇게 3가지입니다. 물론 저 또한 이 영상을 통해 푸드의 비서의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을 기만하지 않을 겁니다. 푸드의 비서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냥 최소한 정확히 알고 마케팅을 하자고요. 리워드를 하든 안 하든 이 말 저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우선 정확히 알자고요. 자, 일단 리워드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리워드란 실제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테니 우리 업체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저장을 눌러달라고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저장 숫자가 늘어날수록 플레이스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잠깐 여기서 헛소리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으로 IP 돌려가면서 가짜 계정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건 불법 프로그램으로 하는 작업이며 이건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리워드는 실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진행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리워드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토스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체 메뉴 눌러가지고 밑에 포인트 혜택을 누르면 이번 주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플레이스 저장하면 20원을 드려요. 이런 미션이 있죠. 자, 리워드 자체가 불법이라면 지금 토스가 불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배달의 민족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마이 배민 누르고 밑에 내려서 배민 포인트 모으기를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넘겨서 보니까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플레이스 저장하고 공유하면 20원의 포인트를 주고 있네요. 지금 배달의 민족이 불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리워드는 불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블로그 체험단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블로그 체험단도 어떻게 보면 리워드입니다. 보상을 해주고 후기를 작성하게 하죠. 블로그 체험단이 한 후기가 실제 후기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네요. 인스타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계정에 업로드하게 합니다. 그 인플루언서의 후기는 정말 진짜 후기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네요. 아니, 리워드 자체가 불법이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식당이 정말 맛으로만 승부 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후기를 남기고 인플루언서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상한 틀에 박혀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면은 제가 리워드를 엄청 찬양하는 사람 같아 보일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리워드 자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리워드 자체가 불법이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에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까지 제 말을 듣고 리워드 괜찮네, 리워드를 무조건 주구장창 사용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네이버 플레이스의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리워드를 적당히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나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이버 플레이스 시스템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식당을 바라보는 시야와 비슷합니다. 예시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를 쭉 지켜보니까 한 달에 100명의 손님이 갑니다. 뭐 그런저런 식당인가 보다 생각하겠죠. 하지만 다음 달에 가보니까 갑자기 손님이 한 달에 500명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님 엄청 많아졌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또 다음 달에 가니까 800명이 가고 있고 또 다음 달에 가니까 1500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을 보면서 와, 진짜 대박 맛집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또 1500명이 가던 식당이 다음 달에 가니까 갑자기 500명이 가는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생각할까요? 뭐야, 저 식당 망했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도 똑같습니다. 100명이 들어오던 플레이스가 500명이 들어오고 1000명이 들어오던 플레이스가 1500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이버는 여기가 맛집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의 순위를 상승시켜 줍니다. 하지만 1500명이 들어오던 플레이스가 갑자기 1000명이 들어오고 500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이버는 더 이상 맛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를 하락시킵니다. 블로그나 영수증 리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한 달 동안 20개의 리뷰가 쌓이던 플레이스가 다음 달에 100개의 리뷰가 쌓이면 좋은 플레이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또 다음 달에 20개, 30개 쌓였다? 그러면 안 좋은 플레이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네이버 플레이스의 시스템입니다. 물론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관련해서 업로드했던 이 영상을 보시면 네이버 플레이스의 로직은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시스템은 네이버 플레이스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지금 흑백 요리사가 엄청 이슈죠. 그래서 강남 맛집도 검색해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업체 중 대부분의 식당이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는 분들의 식당입니다. 현재 흑백 요리사의 이슈로 저 식당들의 네이버 플레이스 하루 유입량은 15,000명에서 30,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근데 네이버는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다고 상위로 노출시켜준 게 아닙니다. 엄청난 트래픽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시스템에 의해 여기 맛집이구나 판단해가지고 상위로 노출시켜준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흑백 요리사의 이슈가 사그라지고 플레이스 유입 또한 하락하기 시작하면 저 식당들의 플레이스 순위 또한 엄청나게 하락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어뷰징이라고 하실 건가요? 그냥 네이버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00명이 들어오던 플레이스가 10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좋은 플레이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1000명이 들어오던 플레이스가 갑자기 5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안 좋은 플레이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100명에서 1000명이 들어오던 플레이스가 아니라 100명에서 10,00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좋은 플레이스라고 판단하고 순식간에 상위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10,000명이 들어오던 플레이스에서 갑자기 500명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폭이 엄청 크죠? 그래서 엄청나게 안 좋은 플레이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의 시스템이고, 그래서 우리가 리워드를 적당히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4만 검색량이 나오는 맛집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빨리 상위 노출이 되고 싶어가지고 리워드를 하루에 1000개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빨리 상위 노출이 되긴 합니다. 자, 1000개씩 30일이면 3만 개의 리워드를 계약한 거죠. 그럼 3만 명이 리워드를 보상을 받으면서 우리 플레이스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위로 노출되니까 실제 맛집을 검색하는 4만 명 중에서 추가로 10,000명 정도가 우리 플레이스로 유입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4만 명이 내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네이버 시스템에 의하면 이 상위 노출을 유지하기 위해선 앞으로 4만 명 이상의 유입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뭘 하겠어요? 리워드를 추가 계약해야겠죠. 그러다가 상위 노출에 사용하는 비용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더 이상 큰 비용을 낼 수 없어서 리워드 계약을 끊거나 리워드를 줄인 경우 플레이스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어뷰징에 걸렸다기보단 네이버 시스템에 의해 정말 많은 유입이 발생하다가 그만큼 유입이 발생하지 않으니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게 네이버 플레이스의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그래서 리워드를 적당히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상위 노출에 목매달면서 리워드의 노예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케팅도 제대로 안 되고 장사에도 집중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리워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온라인 마케팅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의 비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식당들의 마케팅을 해드리면서 때로는 실패한 적도 있지만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 이상 매출을 상승시켜드린 사례가 약 70% 이상입니다. 단언컨대 70% 이상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마케팅 업체는 10개 업체 중 1개에서 4개 업체를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푸드의 비서는 10개 업체 중 7개 업체를 성공시키고 있고, 실패를 한 경우에도 무책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온라인 마케팅 방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3년간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과정과 지금까지 총 4번의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사는 성장 아니면 퇴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중간도 없습니다. 꾸준히 매출이 나오게 하는 것도 성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데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리워드를 진행하면서 강남역 맛집 키워드에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남역 맛집은 지역 범위가 좁고 검색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위 노출이 되었다면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도 매출이 상승합니다. 그럼 엄청 바빠지겠죠. 그래서 직원도 몇 명 더 뽑았는데 갑자기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가 하락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매출 또한 하락합니다.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직원은 뽑았지, 매출은 하락했지, 자르진 못하지. 이런 상황에서 욕심을 또 부립니다. 돈을 쏟아 부으면서 다시 네이버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 시스템에 의해 상위 노출이 잘 안 됩니다. 돈을 쏟아 부어서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금방 다시 하락합니다. 그렇게 직원을 자르게 되고 매출 상승이랑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에 세금, 원자재 등 관리가 안 되는 비용들이 생기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리워드든 뭐든 온라인 마케팅은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온라인 마케팅을 잘 활용해야 하는 거고, 리워드 또한 무리하지 않고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출을 차근차근 상승시키면서 본질을 또 튼튼하게 가꾸면서 더디더라도 성장을 하는 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제 생각을 정확히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워드 활용 방법과 온라인 마케팅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워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 검색량 대비 최대 70%에서 80%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맛집 키워드 검색량이 2만이라면 리워드는 최대 14,000원에서 16,000까지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처음부터 최대치로 활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반에는 키워드 검색량 대비 20에서 30% 정도만 사용해보고, 그러다 40%에서 50%까지 사용해보고, 마지막으로 70%에서 80%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최대치까지 사용해서 2, 3개월 정도 했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되었다. 이건 그 키워드 검색량 대비 경쟁도가 너무 심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곳은 투자 대비 효율이 없고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0%에서 70% 사이인 적당량을 사용하면서 상위 노출이 되었다. 그럼 그 사용량에서 추가 작업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순위가 유지가 되다가도 하락하기도 하지만, 하락하는 게 싫다고 또 리워드 추가해서 진행하다 보면 플레이스 망가집니다. 적당량의 리워드를 진행하다 보면 순위가 하락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즉 제가 말하는 건 무리하게 리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적당량을 찾아 꾸준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건 상위 노출 보장입니다. 만약에 상위 노출 보장이 비싸다, 그럼 리워드를 정말 대량으로 넣는 겁니다. 만약에 상위 노출 보장인데 저렴하다, 이건 리워드랑 프로그램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네이버 시스템 이해하셨죠? 상위 노출 보장의 경우 달콤해 보이지만 무조건 독이 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리워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 저렴한 건 의심을 해보세요. 리워드라고 말하지만 불법 프로그램일 확률이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지만 리워드는 적당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플레이스 순위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해야 하는 건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입니다. 절대로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콘텐츠 광고를 함께 병행하세요. 자, 푸드의 비서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진행해서 우선 네이버 플레이스에 유입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을 합니다. 이 또한 콘텐츠라 볼 수 있고 이 분야는 국내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 세팅을 마친 후에 리워드를 적당히 활용하면서 순위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순위 관리뿐만 아니라 플레이스 광고, 질 좋은 블로그 체험단, 배너,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걸 함께 하면서 저희의 경우 가장 큰 효율을 보고 있는 게 SNS 영상 광고입니다. SNS 영상 광고란 인스타, 페이스북에 송출되는 영상 광고이고 식당 주변 1km에서 2km 주변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광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광고 클릭당 비용이 나가는 CPC 광고이기도 합니다. SNS 영상 광고의 효율은 콘텐츠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건 마케팅 회사들이 정말 하기 싫어합니다. 촬영, 편집, 광고 관리 등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나가서 마케팅 회사 입장에선 수익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푸드의 비서는 합니다. 다양한 광고까지 함께하면서 리워드를 적당히 활용해야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관리도 더욱 잘 되고 매출 효과도 좋기 때문입니다. 업체 보호를 위해 상호명은 노출 못하지만 이 식당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키워드 검색량이 4만입니다. 리워드 검색량 대비 30%에서 40%까지만 활용했습니다. 자, 상위 노출이 이렇게 되었다가 1페이지에 약 한 달 반 정도 있었죠. 그러다가 잠깐 하락했는데 적당량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리워드 적당히 활용하고 있죠. 저희는 여기서 플레이스 순위 관리를 더 잘하는 이유는 영상 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순위 관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매출을 보시면 평균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6,500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가 되었습니다. 약 2천만원 정도 상승을 하고 이게 평균치로 맞춰졌습니다. 자, 이 식당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검색량이 10만이 나오는 대형 키워드입니다. 건대 맛집이고 여기는 검색량도 많고 경쟁도도 심하기 때문에 절대 상위 노출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10위권에서 20위권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 기획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위가 좀 낮아도 네이버 플레이스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전환율이 좋았고 SNS 영상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광고를 통해 마케팅 관리를 했습니다. 이 식당은 9월이 비수기였는데 2022년 9월을 보시면은 5천만 원이죠. 2023년 9월을 보면 매출이 3천만 원입니다. 근데 2024년 9월을 보니까 매출이 1억이네요. 2022년 대비 5천만 원 상승했고 2023년 대비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자, 보세요. 상위 노출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리워드 적당히 활용했습니다. 다양한 광고를 통해 콘텐츠를 제대로 제작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푸드의 비서가 관리하는 수많은 식당들이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마케팅은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는 그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위해 또 필요한 도구가 리워드일 뿐입니다. 이 도구들에 절대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끌려다니다 보면 무조건 역효과가 나옵니다. 그냥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이버, 인스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워드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큰 기업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블로그 체험단, 인플루언서 등도 모두 정상적이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맞춰서 리워드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식당의 성장을 돕는 엄청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욕심내면서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되고 도태됩니다. 본질을 다지면서 다양한 콘텐츠와 광고 수단을 통해 튼튼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푸드의 비서로서 정말 진실되게 요식업 사장님들을 돕자고, 나 또한 요식업 쪽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자고. 이 영상도 업로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저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푸드의 비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주세요.